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이 됐네요. 네,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역시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뭐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번에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상고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까지도 2심까지도 지금 관세가 위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굉장한 혼란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대거 매도가 좀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 중국 쪽에서 열리는 그 열병식 그쪽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란부터 해가지고, 근데 인도가 거기 껴들어간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새로운 냉각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미국이 오히려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S&P 500은 마이너스 0.69% 하락이 됐고요.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진 이후에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봉 형태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삼성전자의 힘으로 주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안심하기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지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낙폭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부담 요소가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오늘 좀 불투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자, 차트가 아니죠.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비중 조정에도 조선주는 신고가 행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주 기자재 이런 쪽, 뭐 특정 종목 탁 집어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지금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 쪽하고 조선 쪽하고 계속해서 뉴스 이야기 나오고, 현재로서는 추세가 좋잖아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안 좋은 상황,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세진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뭐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세진중공업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에 대한 추천 이야기였네. 뉴스가 세진중공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조선주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신고가 나왔고요. 현대미포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제도 잠깐 말씀 좀 드린 것 같지만 하나오션이든 이렇게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간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전부 다 올라간 건 아니죠. 전부 다 올라간 건 아니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내려간 조선주도 있단 말이죠. 올라간 것도 있지만 내려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상승에 대한 부분이 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기대감은 뭐냐, 이 마스가죠. 마스가 프로젝트, 이쪽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될 수 있거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HD 현대, 삼성중공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미국 쪽과 이제 이런 어떤 협력 관계를 맺었다거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조선주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뭐냐면 HJ중공업, 어제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공매도에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인데, HJ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떴다가요 서서히 내려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대량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계획적인 매도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떴다가
쭉 해가지고 오후까지 밀렸는데 이게 18% 정도 상승했던 게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건데 이쯤이면 됐어라고 생각됐을 때 매도가 나왔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쳤다라는 거고요. 특정 세력이 주식을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치는 거고 차익 매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차익 매도를 통해서 무려 218억 원어치를 하루 만에 털어버렸다. 자, 물량이 218억인데 이거를 받아주면 좋은데 고점권에 들어간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왜냐면 밑에서부터 계속 물량을 사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또 사야 된다? 이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단기 급등을 인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 공매도도 크게 늘어났다. 단기 급등 부담에 공매도 거래량도 폭증했고 공매도 수량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었다. HJ중공업이요. 변동성이 커지면 매도를 좀 치는 게 좋죠. 보통은 위쪽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왔다 그렇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변곡점이 임박해 있다. 그래서 변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 커졌어? 그럼 변곡점이 임박. 변동성이 많지 않아? 그러면은 변곡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변변 커플, 변변치 않은 것들. 이렇게 봐야 되나? 아무튼, 공매도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타겟팅으로 하기 때문에,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불안정할 때 그런 것들을 투매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약간은, 주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요것도 하나 있네요. 북중러 도원 결의. 이 북중러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인도, 이란, 인도가 지금 중국 쪽에 붙은 것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해서 인도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을 버리자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다음에 푸틴하고 뭐 계속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잘 됐네 어땠네 계속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푸틴은 그런 거 없죠. 약속을 어기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기의 양자회담을 갖지 않은 푸틴을 향해서 노골적인 실망감을 보였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을 격침시켰다. 뭐 아주 그냥 뭐 온 세상에서 난리가 아니네요. 그죠? 답답하네요. 그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계속, 쌈박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러시아를 좀 이렇게 누르든가, 아니면은 미군을 주둔시켜 보든가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형태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여기를 좀 봐야 돼요. 자,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세 불확실성이 뭐냐면 위법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국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는 관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지롱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야 이거 불법이야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라는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가장 위태로운 어떤 전략을 쓴 부분들이 뭐냐라면 만약에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미국이 재정 적자의 어떤 악화를 통해서 경기 침체라는 어떤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그냥 돛담배처럼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부흥, 힘이 더 세지는 중국이 되는 거고 미국은 휘청거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우방국들에 대한 혹독한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이제 향해 있었던 부분들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법원은 일단 네,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가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도 니네 불법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관세 수입 감소 당연한 거고요. 재정 적자 확대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받은 것도 돌려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뭐 트럼프가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게 불법이다라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네, 미국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딱 가려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괜찮은데 확정이 안 돼서 불법이다라고 결론이 나버리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안 좋네요. 그죠? 채권 가격의 하락 이런 것도 일어났다고 하니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거 쉽지 않다.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고요. 자, 9월 달에는 어차피 미국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증시 실적이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짠가 라고 생각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크스를 깨지 못하는 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쉽지 않다. 자, 여기 써있네요.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을 소외시키고 동시에 관세 수입도 포기하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방국들에 대한 서운함 그런 것들을 이제 확 그냥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중국 쪽으로 붙어서 들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지. 중국의 힘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 오히려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중국 쪽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요소가 있었잖아요. TSMC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중국 쪽의 장비를 들어갈 때 이제 TSMC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미국의 개별적인 건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잡혀 있다. 뭐 아무튼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네.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근데 이게 뭐 딱히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냐라고 보면은 뭐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있느냐.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실업지표. 실업률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그래도 더 나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로 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의외로 선방을 해버렸어. 잘 나와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와버렸어. 뭐 좋아. 실업률이 뭐 한 지금 4.2가 지난달이었으니까 이번에 4.3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4.1이 나오거나 4.0이 나와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또 뒤로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 수치들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애매하다. 그죠? 무섭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뉴스는 별로 안 보이네요. 좋은 뉴스는 별로 안 보이고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증시가 뭐 무조건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하고요. 자, 아무튼 그런 쪽이고 대부분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돈 많이 벌었다, 자산운용사가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증시가 단기적 고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뉴스가 다 그렇죠? 네, 뉴스 다 비슷비슷하고, 루시드는 이제 액면 병합 때문에 폭락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인도 판매량은 600대 불과하다. 인도 쪽으로 지금, 그래도 우리 현대차는 인도 쪽에 잘 붙어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인도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저거 때리고 있어가지고 테슬라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엔터주. 중국 못 간다. 하하. 자,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이번에 뭐, 비자도 면제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아지나? 라고 했는데, 지금, 뭐가 좀 애매해집니다. 네. 애매해지고 있어요.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이 캐대언의 흥행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대감을 모았다인데, 갑자기 지난달 말, 네, 8월 27일, 네, 28일 뭐 이런 쪽이었는데, 9월달 공연이 잇따라 취소가 됩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약화되자 27일부터 약세를 이어갔다. 자, 케플러는 그룹인가봐요. 네, 케플러 소속사에서는 13일이죠. 다음 주에 열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케플러의 중국 콘서트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연기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요인. 불가항력은 뭐 자연재해든 아니면 뭐 등등등이 될 텐데, 자연재해를 지금 취소를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뭘까요? 불가항력적인 거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일 날 역시 푸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키드 밀리의 공연도 취소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메이저급 공연은 메이저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네, 한국 가수들의 이런 중국 공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뭔가 의미를 줬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아직 계속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행사,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우방국들, 즉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의 표시 이런 것들로 우방국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네, 예전에 사드와 같은 그런 상황, 약간의 그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있죠. 방중 특사단의 발언도 지금 현재 기대감을 좌절시키고 있다. 베이징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화 교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니 문화 콘텐츠를 개방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문화 콘텐츠 개방에 대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느꼈다. 쉽지 않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특히 젊은 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유익하고 건강한 분야에서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좋은 게 있으면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김칫국은 우리만 마시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엔터주들이 전부 다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일단은 엔터는 조금 민감하죠. 물론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K-팝에 대한 뭐 전 세계적인, 뭐 중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부담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지금 엔터주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엔터주를 싹 팔았지만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살까 망설이고는 있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타이밍을 다시 또 재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자, 오늘 뉴스는 굵직한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뭐 관세 법원, 이건 뭐 1심에 이어서 2심, 이게 좀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법원까지 만약에 이게 연결돼 버리게 되면 네, 진짜 미국은 대혼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약간 네,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주들 쪽으로 지금 국민연금 비중 줄인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에 조선주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은 뭐 그냥 놔둬도 된다는 말씀 일단 드렸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 HDI 중공업처럼 이렇게 변동성 커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한한령
대한 부분들. 물론 K-팝에 대한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뭐 꼭 중국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지만 중국 쪽에서의 이런 부담감과 그 다음에 반미 정서가 우리나라에게 같이 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피해를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엔터주들 당장은 접근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게임주, 엔터주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요. 중국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로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약간 어제 좋았던 분위기가 또 오늘은 살짝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에 본격적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해보자고요. 힘내시고요.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